단연편과 유형편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걸 풀면 이제 기본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일단은 모든 순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1 하에서 배웠겠지만, 수학 하에서 배웠겠지만, 순열과 조합으로 나눠지는 거고, 대부분은 다 똑같아요. 순열하고 이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공식의 근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모든 공식의 근본은 누구죠? 순열이에요. 이 순열 공식으로부터 조합도 나온 거죠. 왜냐면은, 얘는 이제 서로 다른 것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건데, 얘는 택하는 것만이죠. 그죠? 그래서 다 배우겠지만, np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한 다음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줄을 세우죠.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뭐죠? r팩토리얼이 됐죠? 이러면 이게 이제 순열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순열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순열이 가장 기본이에요. 순열이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뭐 얘가 이제 NPR이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져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까지 곱해지게 되는 거를 우리가 NPR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경우의 수의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NCR 조합으로 가면, 콤비네이션으로 가면 R팩토리를 어떻게 한다? 나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몇 개 알려줄 수 있는데, 나누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NCR은 결론은 NPR 순열에서 R팩토리얼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나누는 게 무슨 의미냐, 수민아? 중복된 거를 한 개로 처리하는 거죠. 이 나눈다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중복된 거를 하나로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R팩토리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열에서 이 R팩토리얼만큼 중복된 걸 나누면 그게 뭐다 이제?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책 있어? 자, 언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조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도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눴을 때 다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순열이나 조합은 그러면 이제 뭐냐? 곱의 법칙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인 거죠. 다 세는 것보다는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이 곱의 법칙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1 때는 순열과 조합만 배우지만, 다른 경우에 이제 순열과 조합의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 곱의 법칙의 다른 경우들을 배우는 게 이 확률과 통계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돼 가는데, 첫 번째 배울 시간은 뭐냐? 뭐라고 써있죠? 원순열이라고 써져 있죠. 원순열. 이제 순열하고 뭔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순열은 일직선에다가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직선에 세우는 거니까 얘는 약간 직순열?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순열이 직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직선에다가 세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 다음에 또 뭘 타죠? 놀이공원에 가면 이제 줄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직순열인 거고, 원순열은 원에다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원순열과 직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두 번째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씩의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죠. 원순열에다가. 원순열만 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뭐냐, 이제 네 가지의 색을 칠해서 칠하는 건데, 자, 페이스 2번을 보자면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 일단 여기 뭐 기준을 좀 다르게 세워놨는데 결론을 보자면 이 안에를 먼저 칠해요. 이 안에 칠하고 나면 얘가 이제 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되겠죠? 이 안에가 이제 여기부터 칠해요.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칠하는 게 이게 원순열이에요. 여기 칠하는 게. 왜냐면 이게 돌리면 다 똑같거든? 회전시키면 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여기 이제 4가지 색 중에 하나 썼으니까 3가지 색이 남았겠죠? 3가지 색을 원순열 돌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순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칠하고 여기 남은 것들이 원순열이에요. 돌리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칠하는 경우가 4가지, 그 다음에 원순열로 칠하는 거니까 3-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3가지가 나왔으니까. 답이 이제 8이 된다. 약간 변형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2-1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않나? 뭐 그럼 약간 변형되는 거 2-2번하고 2-3번 한번 풀어볼래? 2-2번하고 2-3번 2-2번하고 2-3번을 풀면서 뭐 이웃하냐 뭐 이웃하지 않냐 뭐 색깔 다르게 써야 되냐 아니냐 약간씩의 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정오각형을 5등분 했으니까 원순열과 똑같은 거죠. 사실 알고 보자면. 그러니까 2-2번은 원순열과 똑같은 거예요.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원순열은 5개짜리를 칠하는데 빨주, 노초파, 무지개 색으로 칠하는데 그러니까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문제예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5가지 색깔 칠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빨파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묶어가지고 그럼 4명을 돌리는 거니까 4-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가 차이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거는 이웃할 수 있는 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먼저 배열하죠. 주황색 3가지 색을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럼 이게 3-1 팩토리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오죠? 총 3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원순열로 보여도 돼요. 3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2개 배열하는 거니까 3p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원으로 봐도 돼요. 정오각형이긴 하지만 원하고 차이점이 없다.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정오각형의 효력될 필요가 없거든요. 원이랑 똑같아요. 이게 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어떻게 공식이 나왔는지 저렇게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3번에 보면 위아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옆에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옆에가 원순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2-3번 할 때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원순열이 아닌 것부터 칠해요. 그거 봐봐. 이 위에랑 이 위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 위에랑 밑에를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해요. 먼저 이렇게 넣는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얘랑 먼저 색깔을 칠해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구분이 되잖아. 위아래가 달라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순열처럼 해야 되는데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칠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위랑 아래 먼저 칠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6p의 2가 되겠죠? 순열이니까. 이렇게 이게 위에 아래 칠한 거예요. 서로 다른 거니까. 이해됐죠? 위아래 먼저 칠한 거죠. 옆면은 다 똑같으니까 옆면은 돌리면 똑같잖아. 원순열 취급하는 거예요. 옆에 면. 그럼 이제 4개 가지고 칠하면 되는데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4-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원순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위아래 칠할 때는 그냥 순열로 칠하고 서로 구분이 되니까 6개 중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원순열 문제들이 나오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 3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각형 나올 때. 다각형 나올 때. 아까 했죠? 요거는 결론은 8명의 가족이 정사각형의 모양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원순열로 보긴 하면 되겠지만 기준이 몇 개가 나오는 것 같냐? 우리 주원아 기준 몇 개 나오는 것 같아? 기준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2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로 보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다르잖아.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결론 뭐야? 파이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인데 기준이 2개니까 1을 곱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기준으로 보자면 중복되는 거는 여기 시작되는 거 다 똑같아. 4개가 중복돼요. 몇 개가 중복된다고요? 4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나 여기서 시작 다 똑같아요. 4개가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걸로 보자면 8팩에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해도 된다. 왜냐면 여기서 도는 거나 여기 도는 거나 여기 도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 시작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기 시작되는 거 이렇게. 다 똑같아. 도는 게. 4개씩 중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준이 2개가 있다. 근데 이제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 문제 풀 때. 그럼 3-1번도 보자마자 보이죠? 3-1번은 이제 그 9개인데 9-1 팩토리얼이 있는데 기준이 몇 개냐? 우리 수민아? 3개죠.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기준이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자, 뭐 3-2번도 보자마자 알겠죠? 이거 기준 몇 개 나오는 것 같냐, 우리 형준아? 기준 몇 개 나오는 거 같아? 3-2번. 오각형에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중복되는 거고, 그거는. 기준 2개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 2개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되나? 기준 2개잖아. 달라지는 게. 중복되는 건 5개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다? 10개인데, 10-1 팩토리얼인데, 기준 2개니까 얼마 곱하면 된다? 2 곱하면 된다. 그래서 A는 2다. 뭐 그런 얘기죠. 자, 3-3번은 기준 몇 개가 같냐? 우리 가비나? 3-3번 기준 몇 개 같아요? 달라지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요? 맞아요. 5개예요. 5개예요? 이게 중복이 2개밖에 안 돼요. 5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보세요. 돌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3개, 2개, 3개, 2개인데 이게 중복이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되는 거나 여기 시작 똑같거든? 근데 결론은 뭐야? 봐봐. 1, 2, 3, 4, 5 얘랑 1, 2, 3, 4, 5 다 달라요. 여기서 1이 시작되나 여기 시작되나 여기 시작된 건 달라요. 여기서 시작되는 건 달라. 왜냐면 1 다음이 2잖아. 3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5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몇 개가 된다?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해보세요. 한번 돌리면 다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5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5 곱하기 10-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5개니까. 그래서 뭐 기준으로 하면 결론은 중복은 2개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되는 거다 여기 중복되고 여기 있는 건 중복되니까 2개씩 중복돼요. 대칭으로 이렇게 중복되는데 2개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기준을 이렇게 숫자해가면서 해보세요. 돌리면서. 제일 좋아요. 뭐 결론은 해보면 잘 알 수 있다. 노가다 뛰면.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유형표는 다 숙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대부분 특강이기 때문에 특강은 숙제를 많이 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강은 이제 특강이다. 특강 숙제가 엄청 많이 나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 풀겠고 빠르게 이제 한번 돌려가는 데 의의가 있겠다. 하지만 나는 좀 더 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이 남아서
나한테 이제 더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덮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중복 순열은 뭐냐? 순열과 차이점은 중복이 선택할 때 중복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뭐가 추가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여. 이게 들어가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여.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뀐 거죠. 알게를 택하여 1을 나열하는 거. 저거 빼고는 똑같아요. 택하여 1을 나열하는 거. 여기까지 순열이가 똑같아요. 1열로 나열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n파이의 r이라고 씁니다. 파이로 이거 파이. 그 파이인가요, 선생님? 고보의 뜻하는 그리스 문자래요. 그리스 문자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제가 파이라고 아는 거는 얘거든요. 얘가 대문자인가 봐요. 그리스 문자 잘 모르죠? 그리스 알파벳 한번 쳐보시면은 알파가 시작인 건 알겠어요. 나도 그리스 잘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 자기 그리스어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파이를 읽는데요, 그리스 문자로. 프로덕트의 고보의 뜻하는 거래요. n파이 r이라고 해서 n의 r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봐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열 배울 때는 5p의 7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5개 중에서 7개를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밖에 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순열에서는 n이 무조건 r보다 무조건 커나 같거든요. r이 더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 없는 거를 주워다가 배열해야 되니까 불가능하잖아. 근데 중복이 가능해지면 얘보다 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뭐 2파이의 5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r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중복이 가능하니까.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가능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보통 중국집에 가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권이 몇 개가 없단 말이에요. 뭐 짜장, 짬뽕,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볶음밥이 있다 쳐봐. 그러면 셋 중에 10명이 간 거야. 여기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지. 7명이 중국집에 이제 간 거죠. 신나게. 갈 수 있겠죠? 못 가나요? 갔으면 이제 짜장, 짬뽕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럼 중복이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하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짜장, 짬뽕, 볶음밥 중에서 누가 중복이 발생하겠죠. 7명이 갔으니까 3개를 시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제 주문하러 갔을 때 선택지가 몇 개 없다. 오늘의 점심은 뭐 짜장 아니면 짬뽕이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중복 순열처럼 되는 거죠.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 그래서 중복 순열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n과 r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라고 잘 구분 못한다? n이 누구고 r이 누군지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알려줄게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중복이 허용되는 게 n이에요. 중복이 허용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국집에 갔어.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 짬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짜장 짬뽕이 우리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선택하잖아. 그죠? 근데 n이 뭐냐? 짜장 짬뽕이 n인 거야. 중복이 허용하잖아. 왜냐면 뭐 수민이도 짜장을 했어. 나도 짜장 할 수가 있죠. 선생님도. 그죠? 수민이가 짜장 했다고 내가 꼭 비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중복이 가능한 애가 n인 거고 r은 누구냐?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애는 다 달라야 되겠죠. 뭐 우리 여기서 보면 좀 주아가 선택하는 거나 뭐 형준이가 선택하는 거는 이게 r이에요. 그러니까 r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보자면.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은 중복이 허용되는 게 뭐다? n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알게도 서로 달라요. 봐봐. 짜장 짬뽕 서로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다는 사람 없겠죠. 짜장 짬뽕 똑같다고 하면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 우리도 다르잖아. 뭐 여기 보면 수민이 뭐 주원이, 다현이, 가빈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 선택하는 거야. 그게 헷갈려. N이 누구야? R이 누구야? 이게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공식이 완전 달라. 만약에 쉽게 보자면 이런 거죠. 여기 사람이 있어. 뭐 수민이, 그 다음에 형준이, 그 다음에 가빈이, 다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짜장 짬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보자. 이때 얘도 서로 다른 거고 얘도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 같냐로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얘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놈이 선택하는 쪽이 R이에요. 얘는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해요. 두 개를 선택한다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함수 느낌으로 보자면 하나씩만 가야 돼. 함수 느낌으로 보자면. 그래서 선택하는 쪽이 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선택받는 쪽은 중복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한 거야. 이게 N이에요. 선택받는 쪽이 N이고요. 이 N은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꼭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물건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무조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예제들이 몇 개가 이제 나와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두 가지 선택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가 되니까 결론은 2파이의 4가 돼서 2의 4승이 돼서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민이도 두 개 선택할 수 있고 두 개 다 갈 수 있잖아. 짜장 짬뽕 둘 중에 하나. 얘도 형준이도 두 개. 앞에 얘가 선택했다고 해서 피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함수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나요? 함수 같은 느낌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 승려는 약간 함수 같은 느낌이죠. 이쪽은 중복해서 선택받을 수 있지만 주는 쪽은 한 개만 가야 되잖아. 중복이 허용되잖아. 약간 함수 느낌으로 보시자면 함수랑 비슷하다. 함수의 조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함수랑 되게 매칭이 잘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공식은 그래서 뭐 N은 누구냐, R이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맨날 틀려요, 애들이. 이제 문제 자체,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럼 볼게요. 필수 4번. 필수 예제 4번이죠. 필수 4번에 보면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 이때 이제 N은 누구고 R은 누구냐라는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 서로 다르죠. 5명 학생도 다 다를 거예요. 뭐 클론이 있지 않은 이상, 뭐 복사가 되지 않는 이상 뭐 다 다르겠죠. 5명도. 학급도 3개가 다른 학급, 뭐 1반, 2반, 3반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학생을 A, B, C, D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학급에 1, 2, 3반을 놓고 치면은 느낌이 오죠. 얘가 선택을 받는 거고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죠. 얘가 중복하는 얘가 1반 가도 얘도 1반 갈 수 있는 거죠. 뭐 1반 갔다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N인 거예요. 3파이에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반을 찾아갈 때는 한 개만 가는 거지. 내가 1반이면서 2반일 수는 없잖아. 뭐 A가 1반도 가고 2반도 갈 수 있어. 이런 건 안 되잖아. 1반이면 1반인 거지. 내가 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1반과 2반에. 근데 3파이에 5니까 3의 5승이 되는 거죠. 3의 5 지금 243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복 승률도 은근히 많아요.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에게 기명 투표를 해요. 기명이랑 무기명 차이 알려줄게. 기명은 투표할 때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기명 투표하죠. 여러분들 뭐 학급 반선거할 때 손드냐? 투표 아니야. 회장 뽑을 때 투표에 손들어요.
투표 안 해? 손들어. 투표해? 투표할 때 자기 이름 써요? 투표지? 안 쓰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 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 투표를 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 조합이 돼요. 중복 조합이 되면 좀 더 안 좋아질 텐데. 당연히 뭐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러면 2번에서 2명의 후보가 있고요, 3명의 선거인이 있어요. 이런 거야. A, B, C가 투표하는 사람이고 후보자가 2명 있는 거야. 1, 2가. 그럼 얘가 선택을 받는 거죠. 후보자들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거인이 후보자한테 선택을 하는 거잖아. 1번 선택할지 2번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가능하죠. 앞에 애가 1번 투표했다고 해서 난 1번 투표, B는 1번 투표 못하는 게 아니잖아. 중복 가능한 게 2니까 이건 2파이에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의 3승이 돼가지고 8이 된다. 그러니까 함수 느낌으로. 얘도 2가지 선택이 있고, 얘 2가지, 얘도 2가지. 그러니까 함수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보자면. 그래서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다더라. 그래서 4-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풀어보세요. 잠도 깨게. 중복 순열까지 하면 되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너무 많이 나가면 싫어할 테니까. 첫 수업부터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비호감이잖아요, 선생님이. 원래 첫 수업은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이 정도는 내가 공부 그만하지. 아이씨, 껌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복 순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이제 중복 조합이 이제 메인이에요. 중복 조합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왜냐면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는 금방 가르치면 잘 하더라고요. 이제 중복 조합에서 이제 약간 이제 고비가 와요. 중복 조합을 좀 천천히 나가야 돼. 중복 조합이 슈퍼 초단골 문제야.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쉴 때가 안 된 역사가 없다. 수능에서, 뭐 시험 문제에서 일단 넣고 본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6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에 준대. 이건 누가 선택하고 누가 선택을 받는 거냐? 우리 4-2번에서. 우리 다현아, 누가 선택하는 거야? 편지가 선택을 하는 거야? 우체통이 선택을 하는 거야? 편지가 선택을 하는 거지, 우체통을. 그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3파이에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택을 받는 놈이 N이에요. 중복 가능한 놈. N과 R이 제일 헷갈려 해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택받고 중복 가능한 놈이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X로 답하는 문제. 자, 6개 문항이 있어.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고 OX니까 누가 선택을 받는 거야? OX야 6개 문항이냐, 우리 형준아. 선택받는 게 누구예요? OX죠. 1번, 뭐 중복 가능하다. OX는 중복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2파이에 6이 되겠죠. 뭐 2의 6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의 6승이 된다는 얘기고. 자, 2번, 4-2번은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일단은 학생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수업을 택하는 경우니까 학생 A가 첫 번째는 A가 중국어 선택한 경우. 2번은 A가 일본어 선택한 경우. 나눠서 풀면 되겠죠. 나눠가지고. 그럼 A를 빼고 이제 B, C, D가 선택하는 건데, B, C, D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이니까 선택을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언어가 되겠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 되는 거죠? 3명이죠. 5파이에 3이 되는 거죠. 얘도 5파이 3이 되겠죠. 곱하기 좀 똑같으니까 답은 2 곱하기 5파이에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들 3번은 여러분 알겠지만 적어도 선택되는 거니까 보세요. A가 적어도 하나 선택되는 경우니까요. 다시 한 번에 보자면 이렇게 풀면 되죠. 적어도 A가 적어도 선택되는 거니까 A가 선택이 안 된 경우. 1번은
A가 0개인 경우. 2번은 A가 몇 개인 거죠? A가 1개인 경우. A가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냐? 마지막에 가면 6개 문자 선택했으니까 A만 6개 될 수 있지 않냐? 여섯 개까지 7번인가 이게? 그래서 문자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 경우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하면 미친 짓이죠. 어떻게 빠는 거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누구를 빼는 게 빠른 거야? 얘를 빼는 게 빠른 거죠. 왜냐면 A가 1개 포함된 거 세고 A가 2개 포함된 거 세고 A가 3개 포함된 거 세고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지금 선택을 받는 놈이 3개예요. A, B, C. 그 다음에 6개의 문자를 택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3파이의 6입니다. 3파이 6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면 얘를 빼는 게 빠른 거죠. A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B, C로만 선택받다 생각하면 돼요. B, C로. A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에서 B, C에서 중복으로 허용하여서 A를 선택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럼 A가 하나도 안 들어갔겠죠. B, C를 해서 중복으로 허용해서 B, C로 6개를 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지만 N이 2개로 되고 6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2파이의 6이 되겠죠. 여기 B, C로만 선택하는 거니까. A를 빼버리는 거야. A가 0개인 거니까. 선택지에서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 2개 이거 다 더해서 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는 거지. 하여튼 엄청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얘를 구하는 게 더 빠른 경우다. 그래서 답은 3파이의 6에서 2파이의 6을 뺀 거로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반대로 뺄셈으로. 그 다음에 다시 4번 같은 문제가 좀 헷갈리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거 문제 이해돼요? 다시 4번. 꼭 애들 이거 하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데. 그러니까 깃발을 한 번만 들어 올려가지고 신호를 만드시는 거는 빨간 깃발 한 번 올리거나 파란 깃발 한 번 올리는 거. 그래서 한 번 이상 5번 이하니까 깃발을 한 번 올릴 때, 다시 4번에서는 나누는 거죠. 깃발 한 번 올릴 때. 그러면 2번에서는 2번 올릴 때. 쭉 가가지고 마지막 5번째는 5번 올릴 때에 세는 거죠. 그럼 한 번 올릴 때는 빨간 거 올리거나 뭐 올릴 수 있는 거죠? 파란 거 올리거나. 그러니까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올릴 때. 그러니까 중복은 첫 번째 애가 선택하는 거죠. 한 번만 올렸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2파이의 1이 되는 거죠.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2번 올리게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올릴 때도 빨간색, 파란색 2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 올릴 때도 빨간색, 파란색 2번째가 돼 있는 거니까 신호가 몇 개가 만들어지면 2파이의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왜냐면은 첫 번째 올릴 때도 빨간색, 파란색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올릴 때도 빨간색, 파란색 2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선택지가 깃발을 한 번이냐 2번이냐 해서 만약에 여기 선택지가 있는 거야. 1번 내가 만약 깃발을 3번 올린다고 쳐. 3번 올린다고 치면 선택하는 거죠. 여기 선택받는 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 거야. 첫 번째에 2가지 갈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두 번째에도 파란색, 파란색 다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5번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2파이에 뭐가 되는 거야? 2파이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의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파이의 2의 제곱이 되겠죠? 2파이의 3.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면 된다? 2파이의 5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2, 4, 8, 16, 32를 더하는 게 이제 답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6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이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느낌이 약간 함수랑 봤을 때 비슷하구나. 함수 느낌이구나. 알게 돼요. 하다 보면. 끼워 맞추다 보면. 선택하고 선택받는 거니까. 함수에서는 이제 x에 있는 원소, 정의역의 원소들이 선택하는 거고, 받는 건 누가 되는 거죠? 선택받는 거는 공역의 원소들이 이제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함수 느낌으로도 중복순열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에서 0, 1, 2, 3, 4를 중복으로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거. 숫자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중복이 허용되면은 중복순열이 되는 거죠. 0, 1, 2, 3, 4가 되겠고요.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그냥 쓰죠. 사실은 뭐. 4자리 자연수면은 맨 앞에가 몇 자리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4자리 자연수면 1000의 자리에는 안타깝지만 0은 들어갈 수가 없죠. 4자리 자연수가 안 돼. 앞에가 0이면 4자리가 아니고 3자리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선택권이 몇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누가 선택을 받는 거야. 여기서도. 우리 주원아, 누가 선택받는 거야? 0, 1, 2, 3, 4가 선택받는 거야. 그 1000의 자리가 선택하고 100의 자리가 선택하고 10의 자리가 선택하고 1의 자리가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1000의 자리는 0 빼고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올 수 있어요. 100의 자리도 5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부터는 이제 중복순열을 보자면 5파이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개 이제 다 5개 선택권은 여기가 5파이의 3인 거죠, 실제로. 왜냐면은 100의 자리도 0, 1, 2, 3, 4 다 선택할 수 있고 10의 자리도 중복 가능하니까 0, 1, 2, 3, 4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 5개씩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으로 해서 3개 선택하는 거니까 5파이의 3이 되는 거죠. 얘만 0 때문에 좀 빠졌죠. 조금 약간 예외가 됐죠. 1000의 자리만 0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예외가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중복순열이라는 얘기예요. 계산 안 할게요. 뭐 계산 뭐 중요합니까? 5에 3승하고 다 곱하면 되는데요.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닐까. 뭐 500이 나온다고 하긴 합니다. 이런 게 왜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나눠서 푸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나눠서. 자, 3200이니까 일단 3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2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커요. (000은) 안 되겠지. 000도 될 수 있네. 그럼 3200보다 크진 않겠네. 그럼 뭐 00을 빼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그러면 3002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여기 5개 올 수 있고 여기도 몇 개 올 수 있죠? 5개 올 수 있죠? 아닌가요? 왜냐면 뭐 10의 자리도 5개잖아. 선택할 수 있는 게. 5 곱하기 5인데 거기서 이제 00은 빼야 돼. 00 하나 뺍시다. 그래서 24가지가 일단은 크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시작하는 게 또 커지죠? 3, 3으로 시작되는 것도 커지겠죠. 이것도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4까지 있죠. 얘도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4로 시작되는 거는 다 커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큰 것들 중에서 4로 시작되는 건 다 크잖아. 다 오는 거고 3 왔으니까 이제 다 오면은 여기 몇 개 나와? 이제 3자리 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죠? 5
5파이 3이 되겠죠. 이게 이제 120 하나 더 하면 되겠죠. 하나 더 하면 190가 되겠다.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래서 변형이 조금씩 일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5-1번하고 5-2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5-1-5번하고 5-2번. 그 근본은 다 고배법칙하고 순열이에요. 다. 모든 경우의 수의 근본은 순열과 고배법칙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냐, 그걸 찾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모든 공식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순열과 고배법칙에서. 수학자들이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거죠. 맨날 노가다에서 세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런 학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세고 있겠죠. 주원이가 하나씩 다 세면서 노가다에 뛰면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네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세는 게 조금 없어졌다. 그 정도의 그 이득을 보는 거죠. 짝수의 개수인데 이것도 이제 엄청 어렵지 않죠? 선택을 받는 놈이 0, 1, 2, 3, 4, 5예요. 그럼 일단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겠다. 그럼 이제 100의 자리는 하나 가죠. 6가지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요 두 개가 이게 6파이의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중복 순열이에요. 그다음에 1의 자리는 짝수니까 0, 2, 4만 가능해. 3개만 가능해. 짝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0, 2,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6 곱하기 6이에요. 나머지는 첫 번째는 0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0, 2, 4만 되니까 3개밖에 안 된다. 약간 고배법칙 느낌이, 그러니까 고배법칙에서 엄밀하면 모든 순열이라는 건 다 고배법칙이에요. 고배법칙의 한 종류인 것 뿐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2번은 3000보다 큰 자연수니까 3으로 시작되는 거 쭉 사고 하나 빼면 되겠죠? 000 선택되는 것만 빼면 되잖아. 30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000보다 큰 자연수니까 3으로 시작되는 거 몇 개 있냐? 6개니까 총 몇 개야? 6파이의 3이니까 그래서 1 빼면 되죠? 4로 시작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6파이 3이 있겠죠? 또 5로 시작되는 거 있겠죠? 6파이 3이겠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6파이 3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6파이 3에서 1 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신대시 어렵진 않죠? 그래도 이제 순열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순열이 잘해놓고 그랬었으면은 이해할만 할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좀 복습해보면 충분히 아직까지 할만해요. 조금 노가다를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5-2번에 보면 세 개의 숫자 1, 2, 3을 중복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의 합이 4인 거를 고르시오 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합이 4가 될 수 있는 거는 나눠지게 되죠. 1 가운데 모르고 3 합이 4인 경우가, 그 다음에 2 땡땡땡 2 합이 4인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3, 땡땡땡 1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드는 거죠. 1, 2, 3 중에서. 나누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매번 얘기했겠지만 합의 법칙은 나눈 거를 다 더하면 그게 전체 경우의 수다. 그게 합의 법칙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왜 나누냐? 합의 법칙 쓰고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곧바로 안 나누고 곧바로 세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눌 때 합의 법칙을 쓰는 거고, 나눠진 상태에서 셀 때는 노가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순열을 쓴다든지 뭐 조합을 쓴다든지 원순열을 쓴다든지 중복순열을 쓴다든지 이게 다 곱의 법칙 중에 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누는 걸 통해서 합의 법칙을 쓸 거를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거지. 나누는 다음에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노가다에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뭐 순열 조합 이런 거 배우는 이유는 이걸 다 세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종류인지를 알면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낼 수 있겠다. 그걸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공식들을 몰라. 실제 우리는 한 번도 이 경우의 수에 대한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다 세고 있었겠죠. 뭐 우리 주원이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했을 거예요. 안 배웠다면 이런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근데 이런 학문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 다 세지 않더라도 이게 순열인 경우랑 비슷하네? 그럼 순열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조합이랑 상황이 비슷하네? 그럼 조합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원순열과 비슷하네? 그럼 원순열 공식을 쓰는 거고. 이게 중복순열과 비슷하네? 그럼 중복순열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가다를 줄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학문을 통해서. 이득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가 갈 수 있는 건 다 세 가지씩이잖아. 이게 다 3파이에 몇이 되는 거죠? 3이죠. 얘도 3파이에 3이고, 얘도 3파이에 3이고, 얘도 3파이에 3이니까 결론은 3 곱하기 3파이에 3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1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초 단골 문제. 함수예요. 이제 함수는 사실은 정말 슬픈데 경우의 수에서도 함수로 엮어서 나는 문제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 수원스토도 함수판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경우의 수만줘도 함수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함수로 문제 내기가 되게 쉬워. 변형시키기가. 그래가지고 학교나 모의고사에서도 함수 변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문제 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변형시키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함수 정의역과 이제 공역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뭐 갑자기 함수 시간인가 경우의 수 시간이 맞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느낌은 벌써 왔죠. 여러분들 선택을 누가 하고 누가 선택을 받는지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면은 여기 x에 a, b, c가 있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중복 순열인 거예요. 왜냐? 중복을 허용하니까. 1, 2, 3, 4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가 바뀌어요. 얘가 n이에요. 얘가 r인 거예요. 그러니까 n파이 r이니까 얘가 n이었으면 좋겠지만 뒤에 놈이 n이에요. 선택을 받는 거니까 중복이 허용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4파이에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죠. 4가지. 4가지. 4의 3승이 되는 거죠. 쉽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 고1 때. 뭐죠? 그냥 순열이죠. 왜냐면 앞에가 가면 뒤에는 비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A는 4가지를 갈 수 있겠죠. 다 갈 수 있겠죠. 좀 A가 만약에 1로 갔다면 B는 1을 빼고 가야 되니까 3이 되죠. 3가지가 되겠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순열이죠. 1대1 함수가 여러분 배우겠지만 순열로 나오죠. 1대1 함수는 순열과 매칭이 된다.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과 매칭이 된다. 1대1 함수는 순열과 매칭이 된다. 그래서 이게 4p의 3이죠. 4, 3, 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100% 뭐가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6-1-3번인데 뭐 다 풀어보세요. 오늘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금방 끝났죠?
책을 열심히 사세요. 우리가 언제 보게 되죠? 오늘 봤으면? 언제 봐요? 토요일에 안 봐요. 토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많죠? 그래서 복습도 하시고 책도 사시고 유형편도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이라고 천천히 나갔어요. 빨리 안 나갔어요. 나름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1번은 자, 1번은 x에서 y를 함수는 5파이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m은 5파이의 3이 될 거고요. 5의 3승이 될 거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5p3이 된다는 거는 뭐 쉬운 거죠. 이것까지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2번은 f1이 0일 때라고 했으니까 f1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몇 개만 가면 되는 거죠. 4개만 가면 되는 거니까 3파이에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겠죠? 요것도 그죠? 81개 6대 3번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F1이 1이 아닌 거를 뭐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닌 게 더 많잖아. F1은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3로도 갈 수 있으니까 전체에서 1로 간 걸 빼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나오면 X에서 X로 가는데 지금 함수가 1이 아닌 거를 구하라고 하면 F1이 1이 아닌 걸 구하라면 1이 아닌 게 많아. 2로 갈 수도 있고 3은 4로 있잖아. 다 세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를 빼는 게 빠르다? F1이 1로 간 거를 빼는 게 빠르다는 거죠. 이런 거는. 왜냐면은 그쪽이 훨씬 더 간단할 거 아니야. 이제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거는 사실 그놈이에요. 큰 차이가 없긴 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그냥 F1이 2로 간 경우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 함수 개수는. 이게 4파이의 3 아니야? 2, 3, 4 가는 건 4파이의 3이잖아. 그러니까 F1이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다 똑같이 나와요. 4파이 3으로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의 3에다가 그냥 3을 곱해도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게 1이 2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을, 4개, 3개밖에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전체는 몇 개냐? 4파이의 4에서 F1이 1로 가는 경우에는 4파이의 3을 빼도 되죠. 이렇게. 빼도 되죠. 반대로 한다고 치면. 어차피 답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나누면 돼요. 나눠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잘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숙제는 그 중복분열까지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요일날 볼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할 거니까 중복조합이 이제 들어가요. 중복조합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복습해 오세요. 중복조합부터 되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 무려 5분이나 딱 일찍 끝내줬어요. 그죠?